자, 지금 보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 소추 단장이 대리인단과 함께 입장을 하고 있는데, 자, 아마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청래 의원. 예, 윤석열의 그 변호인들의 개변도 듣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입니다. 백보 천보 양보해서 설령 합법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국회는 노터치입니다. 국회 출입을 방해하려 했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던 행위는 명백한 위헌, 위법한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 87조 사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정치 불개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헌법적 의지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군사 독재 정권 암흑기에 대한 흑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헌법적 명령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군의 정치적 불개입은 헌법적 명령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민주공화정을 군정으로 다시는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헌법적 의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속하고 지금까지 소망해 왔습니다. 이런 헌법 제1조 정신을 파괴하려 했던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 행위는 헌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이에 동원된 인원은 무장군인 1,500여 명, 경찰 4,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 운영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권한을 극단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국회나 야당과의 협의를 등한시한 채 시행령 재정권, 사명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나 야당과 대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집권당 지도부의 교체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명태균 씨의 폭로는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통치의 정당성 위기에 처한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부르면서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적어도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는 비상계엄의 불가피성만을 강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은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서슬퍼런 태도를 버리고 그때그때 유리한 말을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소송 대리인이 주장하는 바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라는 말들은
형용 모순의 궤변입니다. 또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품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대리인단은 오늘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 기일에 그 기존 증인들의 진술이 좀 왜곡됐다는. 자, 지금 헌법재판소 현장 모습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 또 이제 대리인단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 말씀까지 듣고 왔는데요. 자,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결기가 좀 느껴지고 결연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또 날씨가 또 춥기도 하거니와. 우선 예, 윤석열 하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추위에서 떨고 있는데 예, 저 우리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네. 재판관이었죠. 변호인들이 추위에 고생하시는구나. 참 추위에 고생하신다. 예. 그렇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국민과 함께 나라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네, 고생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죠. 오늘 이제 안에 그렇죠. 들어가서 예. 밤 늦게까지 아마 예. 재판정에서 또 윤석열의 얘기도 듣고 윤석열 쪽 변호인단의 얘기도 듣고 이제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까 보니까 이 발언 중에 황교안 전 총리가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것 좀 변호인단이 됐어. 좀 사진 좀 보여. 사진 좀 보여주지. 예,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돼가. 부정선거론으로 이제 거의 뭐 대동단결 느낌이 나는 이쪽 진영의 모습입니다. 극우들의 모습인데요. 아까 모습입니다. 황교안. 아, 저기 들어가네. 예, 들어가는 모습. 아까 조금 전에 몇 분 전의 모습이에요. 네, 기자들이 여러 가지 뭐 질문을 해보지만은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좀 발언을 좀 하긴 한 것 같은데 저분이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국무총리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탄핵당하니까 직무대행했는데 네. 국공이석 있어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한 분이에요 그때는.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보수 박근혜 세력으로부터 네.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도 출마하고 했지만 우리 국민이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을 얕본 지도자가 성공할 네. 수 있어요? 저도요. 네, 매일 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무건의 대화를 하는데 제가 만약 여기에서 잘못 행동을 했을 때 국민이 역사가 박지원은 문제가 아니에요. 김대중 2호 여사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네. 이런 중압감을 가지고 말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말이 되냐? 예. 법무부 장관, 예. 고검장,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했으면 내란 수계를 어떻게 변론하겠다고 누가 자기를 반긴다고 나타나냐고요. 내란숙의 변화로 나타난 황교안의 모습. 아유 박지원 의원님이 진짜 화날만 합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왜 이렇게까지 여기에 또 함께하려고 하는 걸까요? 황교안은? 이 나라 지식인들이 예. 도대체 내란숙의 혐의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참 황교안 모습까지 또 이 심판정에서 보게 될 줄이야. 참 다이내믹합니다, 의원님. 다이내믹 코리아예요, 진짜. 하나씩 보고 있고, 그리고 내일 보니까 뭐 윤상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윤석열 면회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네, 권영세, 예, 권성동, 권성동 1, 2인자가 가면서 네, 이 나경원 의원은 자기를 왜 오락하냐 불러서 갔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윤상현, 김민전 내일. 내란 숙의 꼬붕들이 다 가는 거예요. 추운데 다니지 말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국민의 당사를 그리 옮기는 게 좋다니까요. 국민의힘 당사를 거기서 지시받고 거기서 움직이는 게 좋지. 아이고 구치소로 그 개인 자격으로 뭐 진짜 안타까워요. 친구라서 간다고 뭐 그런 권성동 아니 예. 개인
친구의 저도 도의가. 한때 윤석열 내란 수계와 가까웠어요. 저도 갈 수 있어요. 언젠가는. 네. 그렇지만은 정치 지도자들, 네. 집권 여당의 1, 2인자, 아하. 특히 나경원 의원은 나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명태균 게이트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네, 네. 이 주진우 라이브를 진행하는 주진우 기자 방송을 같이 해보면은 네. 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속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나와서도 오세훈 시장보다 지지도가 높았더라고요. 그런데 명태균이 조작해서 나경원은 떨어졌어요. 또 네. 김기현 당대표 경선 때는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그랬죠. 올려서 날려 보냈어요. 예. 또 이번에 한동훈하고 할 때는 개헌론을 얘기했다가 벼락 맞았어요. 도대체 잘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 그래서 정권 가서 들어서. 그래도 나경원은 찾아가서. 어떻게 됐든 예.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네. 그래 권영세, 권성동 따라가서 나중에 자기가 발표해 대변인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상현, 김민철은 그런 과니까 그렇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난 진짜 딱해요. 네. 어떻게 예.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힘당으로 당명을 개명해야지. 당사는 서울구치소로. 당사는 딱 정해 주셨습니다.